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날이 왔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냥 설렜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어린 시절 기억들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잘 안 나고요. 아빠가 된 뒤에 우리 아이들한테 네. 몰래 산타 역할하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 막 자다가 막 아이가 깨는 것 같은 깜짝 놀라고. 저도 선물에 대한 기억인데요. 네. 뭐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양말 걸어놓고 선물 주고 가는 산타 만나려고 눈 끝까지 부릅뜨고 있다가 네. 결국은 그냥 못 만나고 잠들어 버린 그 기억. 네. 예. 그게 또 새롭네요. 저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은 대중음악을 듣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분들이 시즌송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노래들도 그렇게 내시잖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만 빛날 수 있는 요 시즌송들을 들었던 재미가 좀 크게 남아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올해도 많은 친구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겠죠?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니까 아마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어른이 있다면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의인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의인분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빛나게 해주실지 저희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 저희는 광주 광역시로 갑니다. 지금 저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네요. 위험하게 넘어지셨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바로 지구대 앞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바로 도움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경찰관 분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찰관이 아마 계셨는가 봐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여성분을 지나가던 시민분들과 지구대에 계시던 경찰관 분들이 합심해서 도와주셨어요. 영상으로 딱 봤는데 저혈당 쇼크,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사실은 단어인데 이렇게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인지 좀 몰랐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혈당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경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의식이 흐려지는데 뭐 처음에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심하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의식을 잃기도 하고 네. 또 호흡 곤란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게 저혈당 쇼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저혈당 쇼크가 당뇨병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사실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소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 그 단식, 식사를 걸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혹은 너무 소량만 먹으시는 분들, 이분들 역시 영양 부족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 또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요, 우리 몸이 이 인슐린 조절에 실패하게 되어서 네.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뇨랑 관계없는 평소에도 건강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저혈당 쇼크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경찰관 분께서 사탕을 그냥 이렇게 가져다 주셨거든요. 원래 이렇게 사탕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가장 간단하게, 네. 가장 응급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저혈당 쇼크일 경우에요. 네. 이게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요, 가장
시급한 것이 당분 보충입니다. 어쨌건 당분을 보충해야만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뇌에 그 에너지 공급 차단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사탕, 또 설탕도 있고요. 또 과일 주스,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음식을 바로 섭취하게 되면 일단은 저혈당 쇼크 상태를 응급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상에서 본 분은 정말 천운이 따랐어요. 주변에 시민분들이 있어서 바로 대처해 주실 수 있었고요. 한 분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탕을 갖고 오셨거든요. 시민분들과 경찰관분들이 합심해서 한 분을 크게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뭐 시민분들께 박수와 칭찬 저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경찰관분들도 이 지시까지 갖고 추가로 활동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칭찬을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표창호 소장님은 분명히 제가 예상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박미연 실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예 저한테 답변할 기회조차 안 주는 겁니까? 드린다고 하면 분명히 또 경찰이면 누구나 저렇게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거 너무 예단이잖아요. 혹시 압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할지. 그래요? 그래, 넘겨드려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쓰러진 분은 네. 50대 여성이었고요. 네. 이분이 이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1분 경찰관이 저혈당 쇼크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탕을 드린 겁니다. 임승현 경위하고 이동윤 경장이었습니다. 네. 두 경찰관께서는 이것을 긴급하게 알려준 시민분들의 공이 크다. 본인이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경찰관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 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표창원 소장님 어떻게 또 더 덧붙이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하는 건 어떤 경찰관이든 당연히 해야 할 본분에 해당되죠. 네. 그게 뭐 칭찬의 대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칭찬합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 칭찬받아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 경찰관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혈당 쇼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혹여나 뭐 저혈당 쇼크일지 모른다는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사탕 생각을 하고 바로 가져다 주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배우거나 훈련받은 경찰의 본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상당히 잘하셨다. 빠른 판단, 정확한 대처, 칭찬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웬일로 일치했네요. 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대로 끝난다고? 우와. 임승현 경위님, 이동윤 경장님,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역 경찰관 분들 중에 표창호 소장님 칭찬을 받으신 분이 많이 없으세요. 정말 그만큼 특별한 일을 해내신 거란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경찰관 분들과 함께 긴급하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동분서주해 주신 시민분들께도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의인은 사실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여러분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반대편에서 차량, 어머, 소리 나. 아이고. 근데 순식간에 저렇게 한 분이 올라가시고, 이야. 제가 뛰쳐나가게 되더라고요. 뛰쳐나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주변 분들도 이제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뛰어오셔가지고 차를 잡아주시고. 이게 조수석 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성인이 서면은 거의 키 높이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도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렇게 많이 안 오셨으면 저렇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이 올라가셔서 지금 문을 여는 저 때 차가 기울어지면 어떡해요?
저렇게 위에서 구조하실 때 갑자기 쿵 넘어지면 더 큰 피해가 그럼요. 발생하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순식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차에 탔던 분은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네. 그 딸이 며칠 전에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도로 연수를 하게 됐는데 운전이 서툴다 보니까 아까 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차가 이렇게 뒤집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본 시민들이 정말 아까 순식간에 한 20여 분 정도 모여들어가지고 분열을 구조를 해낸 겁니다.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인터뷰도 해주셨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뛰어 올라가게 되더라. 문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구조하는데 앞장서신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저희 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창원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배수연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차가 이렇게 뒤집힐 때 바로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정말 본능적으로 그 몰아서 있는 차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네. 불과 5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5분 안에 이 일이 전부 다 구조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영상이 짧은 게 아니라 실제 5분이면 정말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 주신 시민분들 정말 잘 행동하신 거죠? 정말 잘 하신 거죠. 차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것도 아니고요. 모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요. 운전석이 바닥에 완전히 붙어버리잖아요. 운전석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조수석에서도 사실은 이게 자세가 불안정하고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조수석으로 탈출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언제 이 차가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넘어지든지 간에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이제 심각한 위험한 상태인데 이때 이제 갑자기 나타나신 시민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조직이라면 이해하겠어요. 서로 명령 체계가 있고 넌 여기 가고 넌 저기 가고 나 이거 할게.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시민분들이 갑자기 오시더니 한 분은 차량 위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20여 명 되시는 것 같은데 차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전부 딱 받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셨단 말이죠. 정말 이건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될까? 근데 여기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 도시의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창원? 네. 그게 다른 도시였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도시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정말 좋네요. 진짜. 저는 이거 언젠가 한번 우리 한 50회 맞으면은 표창호 소장님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거주하시는데 근처 사시는 분도 의문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번 여러 번 나오셨어요. 나왔죠. 네. 그것도. 표창호 소장님의 행적과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창원이 그 창원진인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한번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단합된 모습 보여주신 각기 다른 시민분들께 제가 박수 한번 드리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어서 세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 은평구로 갑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일까요? 아이가 차도로 나오네요. 다행히. 굉장히 어린아이인데요. 4살. 근데 보호자가 안 보여요? 저 누가 막 손짓을 하네요. 지금 빨간불인데 걸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외국인 아이구나.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다행히 어떤 지점을 이렇게 좀 찾아가신 것 같아요. 여기 여행 중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참. 그렇죠. 얼마 전에도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영상 볼 때 표창원 소장님께서 아이들은 직진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영상 내내 앞으로 어딘가로 가고 있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단 건너려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아이는 그 어디에서나 그러긴 하겠지만 더더군다나 전혀 낯선 외국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를 찾아야 돼라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고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갑니다. 차도인데도 차가 오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려고 하고요. 상당히 위험했잖아요. 지나가시던 우리 그 시민분께서 못 가게 하거든요. 야, 이리 와 말은 안 통했겠지만 위험해, 차도로 나가면 안 돼라고 만류를 해주셨어요. 손을 잡고 건너갑니다. 비록 그것이 아이에게 길을 찾아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 아이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서적인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에게는 일단은 안심이 들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아이라서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실종 신고도 안 돼 있고 또 지문 등록도 당연히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영상 속에 그 답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사진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진을 CCTV 관제센터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CCTV 관제센터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들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관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 속에 아이의 인상착의, 옷의 색깔 이걸 보고 어디에서 또 발견되는가 계속 역추적을 하는 거죠. 시간대별로. 그럼 가장 최초에 찍힌 곳, 그 인근이 네. 아마도 엄마 아빠와 헤어진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일단 경찰관들과 함께 아이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상상도 못한 경찰의 전략이 이 안에 있었군요. 이게 관제센터에서 역추적하시는 거면은 정말로 많은 또 고급 인력분들이 정말 에너지 쏟아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럼요. 우리 시스템 안에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돼 있다. 이번에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아이도 아니고 외국에서 여행 온 가족의 아이가 알게 됐다고 하면은 저 아이 또 가족에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가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분들 SNS에 뭐 K 배려, K 감동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네. 특히나 저는 길을 잃었던 아이 나중에 크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여행의 기억 내지 추억에 이 K 배려나 K 감동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린이는 당연히 이 4살 때 한국에서의 일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요. 네. 거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죠. 왜 그 아이가 기억할 수 있게 될지. 임다은 학생 기억하세요? 그 길 잃는 어린 친구 막 안내해줬던 초등학교 5학년 정도 학생이었어요. 그렇죠. 네. 임다은 학생 얘기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어렸을 때에 길을 잃었었는데 부모님과 헤어졌었는데 마트에서 환경미화원께서 자기를 찾아서 부모님께 안내해 주셨다. 그 기억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구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예요. 지금 저 외국인 아이가 네. 길을 잃고 도움을 받은 그 나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저 외국인 아이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할 테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당연히 기억은 계속 되겠죠. 사실 내가 받은 선행의 기억은 문화나 국경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이 기억을 갖고 그 나라에서 본인의 생활 반경 안에서 아름다운 선행의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 저도 좀 따뜻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스튜디오에 모실 의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실까요? 아기들 침대 위에 놓는 매트인데요. 입양 가는 아기들이 임시보호소에 아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기들 하루 종일 누워있는 매트를 저희가 함께 만들고 있어요.
옆에 있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저희는 또 그 아기들에게 또 다른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딴 것보다 우리가 그 매트 만들어 주시는 그 의미의 날이에요. 그리고 정말 한 장 한 장의 천이 아니라 세상에 처음 온 아기들에게는 전해지는 첫 번째 포근함이고 사랑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기들에게 포근한 온기가 되어서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더매터 영상 속 주인공 김윤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영상으로 봤지만 해외로 입양되는 아기들을 위해서 이불을 만들어서 주시는 봉사가 존재한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대표님은 이 봉사는 어떻게 처음 알고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이쪽에 관련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바느질 공방을 미신 공방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기초를 배우는 수강생이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 나 이렇게 누빈 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초보자는 힘들거든요. 원단 2개만 연결하는 정도만 하지 중간에 솜을 넣고 누비면 이게 밀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아니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라고 근데 그게 왜 필요해?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 공방에서 가까운 거리에 동방사회복지라고 동교동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아기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얘기만 듣고 거길 처음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불보다도 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누워있는 그 매트, 침대 위에 아기들 피부가 닿는 이제 60에 70cm짜리 그 매트를 깔고 있는데 문제는 아기들이 이렇게 돌봐줄 엄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그때는 항상 먹고 뭐 토하고 싸고 이러면서 계속 칭얼대는데 누가 바로 이렇게 안아주거나 처리를 못 해주니까 이제 흘리고 싸고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얘를 계속 세탁기에 이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매트가 이렇게 몇 개 쌓여 있는데 근데 그 매트들이 그 모서리랑 이 끝에가 다 낡아 있는 거예요. 세탁기를 너무 많이 돌려서 하루에 몇 번씩 돌려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다 이렇게 영상에 담고 사진 담아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입양 이런 기관에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공방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수강생분을 네.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김에 이거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좀 힘 모아보자 올리셨어요. 네. 올린 글의 반응은 좀 오던가요, 실제로? 제가 블로그를 이제 10년 전에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느질을 취미하고 이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바느질에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이웃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한 10명은 해주겠지라고 해서 올려놓고 정확히 기억하는 게 2016년에 6월 6일 현충일이 있어서 제가 전주에 갈 일이 있어요. 여행 갈 일이 있어 5일날 예약으로 걸어서 올려놓고 여행을 갔는데 이게 알림이 띵동띵동 오는데 무척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때문에 이렇지라고 봤는데 저도 만들어서 보내줄게. 막 이렇게 글이 어떻게 만들면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정확히 기억을 해요. 일반 블로그 할 때랑은 다른 감정이 좀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확신한 건 한 10명은 나 포함해서 10명은 해줄 거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이 달리고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따뜻한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016년 6월이었으니까요. 네. 10년 정도 전이죠. 그렇죠. 내년 이제 되면은 딱 그렇죠. 이제 정말 10주년 앞두고 계신 네, 건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노하우도 쌓이셨을 것 같고요. 분명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거의 초반에 저도 이제 지금 공방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같이 만들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거의 초반에는 왜 연말 되면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잖아요. 저도 숙제같이. 그래서 이게 항상 연말에 뭔가 11월, 12월 달쯤에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잊고 있다가 이제 언제까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매번 이렇게 보내주셔서 거의 한 9년 차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부터는 이제 그 공방의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일정하게 매월 하기로 해서
모여서 하니까 이게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주로 참여하시는 분 반 이상이 미신 공방하는 선생님들이어서 이제 좀 더 지역대로 좀 더 이렇게 확산을 해서 이제 각자 좀 더 이렇게 네. 커지고 우리 연말에만 또 만나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이제 또 제안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장 정도 기부가 진행되나요? 데려 보니까 네. 그게 희한하게도 한 100장은 꼭 저희가 기부했던 것 같아요. 해마다 100장씩 10년 가까이 하셨으면 거의 1000장 1000장 정도를 지금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숫자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이게 정말 해외 입양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데 해외 입양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저를 좀 약간 놀라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해외 입양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워낙 과거에 대한민국은 아동 수출 대국이다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뭐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고 시설 등에서 다 수용 못했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그 산업화 시대에도 많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래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아졌죠. 거기다 특히 이제 가장 그 정점을 찍은 게 1980년대였고요. 그때 가장 많은 이제 그 아가들의 해외 입양, 소위 이제 고아 수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형성됐었습니다. 최근 이제 통계를 보면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를 잡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입양을 간 아동 총 16,051명이었고요. 네. 이 수치는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21년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이제 언론 보도되고 우리 인식도 높아지고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국내 입양의 문화나 여건이 잘 조성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많이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1년에 한 100장 정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을 간 아가들의 숫자가 연간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하나가에게 딱 한 장씩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선진국에 해당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명 정도가 해외 입양을 간다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가 상당히 많이 부끄러워했고요. 많은 이제 여론도 일어나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국내와 국외를 분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 입양 특례법과 네.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로 둘로 나뉘어져서 네. 국제적인 해외로 이제 입양이 나가는 것은 과거에는 민간에서도 많이 입양을 보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네네. 민간에서는 해외 입양을 보낼 수가 없어요. 모두 국가에서 네. 해외 입양을 가게 될 경우는 국내에서 입양이 안 되는 아주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해외 입양을 갔을 때 이 아기에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국가가 모두 관리하면서 입양이 되도록 해서 이제 해외 입양은 2026년부터는 아주 축소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가를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모니터하겠다, 지켜보겠다라고 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다시 이불로 돌아와서 이불 얘기 좀 해보자면 아직 우리 같은 면역 체계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매트고 이불이다 보니까 재질이나 원단 이런 것도 좀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아기들이 거의 엎어서 지는 경우도 있고 뒹구르기도 하고 하니까 네. 흘리고 얼굴에 바로 닿으니까 꼭 반드시 면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면 중에는 아기들이 또 옷 입는 것 중에 티셔츠나 잘 늘어나는 재질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누비게 되면 너무 아이들이 움직이다 보면 움직임이 많아서 늘어나기도 해서 보통 평직, 면 그렇게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바느질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보통 한 장 완성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일반인들이 손으로 하면 좀 오래 걸리고요. 재봉틀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한 3시간 정도? 원단을 다리고 재단하고
손 같이 넣어서 누비고 마무리하고 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약간 그래도 숙련되신 분들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이면은 60에서 70cm짜리 하나가 나와요. 제가 전에 듣기로 그 만드신 이불 몇 개를 좀 갖고 와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살짝 좀 볼 수 있나요? 제가 2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여기서도 보이네요. 여기가 아기가 요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 곰돌이네요. 네. 이렇게. 아주 귀여운 곰돌이네요. 누비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미 누벼진 데다가 바깥에 둘르는 기법으로 해서 약간 전문가가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원단이 조각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에도 좀 의미를 더 두는 게 저희가 바느질을 오래 하다 보면 네. 새 원단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 저희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못 버리고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쁜 애들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조각조각 연결을 해서 아기들한테 주면 예,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더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조각천을 이용을 해서 네, 네, 조각구도 맞습니다. 만들고 네. 조각니불도 만들고 훨씬 더 이렇게 네, 네. 공이 들어가는 그럼요. 그러한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간과 정성, 노력도 들어가시지만 원단 네. 하나하나에 신경 쓰시고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네. 게 비용도 꽤 들 것 같거든요. 경제적 부담은 없으세요? 근데 일반인들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돈을 이거를 사셔서 앞에 원단, 뒤에 원단, 솜을 다 사셔서 하셔야 돼서 좀 돈이 들어가긴 하는 편이고 거의 취미생활이 바느질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다 재료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예쁜 원단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소중하게 갖고 있는 원단을. 근데 걔를 조금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2시간 정도만 공임을 들이면 이렇게 훌륭한 매트로 변신을 하니까 뭐 그냥 어차피 가지고 있는 원단을 마음만 조금 바꾸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어서 그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초보자도 네. 그 이런 이부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지 네네. 실력이 없어서 안 되신다잖아. 그걸 또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대표님이세요. 실력을 아니 키우셔야죠. 제가 그 난설원과 사임당을 배출한 강릉 출신이에요. 아하, 제가 그렇군요. 또 이게 네. 자수 강릉이 강릉 자수로 아, 유명하고 네네. 어떻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 아, 정말요? 손발질 제봉 아까는 초보로 안 된다 그러셨다면서요. 갑자기 제가 강릉은 돼요? 제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오시면 항상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좋고 내가 손주를 봐서 손주 생각이 나서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바느질은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내가 도울 게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오시면 얘를 일단 깨끗이 다 다려야 되거든요. 다리고 또 재단하는 게 바느질만큼도 한 반 이상 중요한데 선을 그어서 가위로 자르고 하는 그런 것도 해주실 수 있고 또 바느질이 익숙하신 분은 저희가 약간 분업처럼 한쪽에서 이렇게 다 바느질 누비고 나면 이렇게 해서 핀을 꽂아주는 역할까지 네네.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하니까. 진짜 의미가 네네. 있네요. 초보는 저처럼 초보는 네. 초보대로 이렇게 시침핀을 이렇게 그럼요, 꽂아주는 그런 걸 할 네. 수 있고 네. 방해만 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미싱도 달리고 싶잖아요. 네네. 그럼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더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공방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마포구 연남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데 저도 한번 네. 놀러 간 겸 네. 네네. 한번 네네, 환영합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게 환영합니다. 자꾸 타박을 들으니까 아주 오히려 승부욕이네. 복수를 하십시오, 저한테. 실력을 키우셔서. 해서 완벽하게 하나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의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증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10년간 봉사를 해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개인적으로 10년 가까이 이 동일한 일을 봉사로서 해오시면서 네. 이날 혹은 이 일은 내가 잊지 못하지 이런 순간도 있으세요? 지난번처럼 네. 신문에 났을 때 마지막으로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혹시 10년 동안 해오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100장을 계속 했잖아요. 이제
만들어서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게 제가 바로 대답하기를 아니요, 단 한 번도 이게 안 올 거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 그 블로그 이웃이나 SNS 그 이웃분들이 그렇게 저도 바빠서 일하다가 연말쯤에 여러분 또 우리 보내줘야 되니까 보내주세요라고만 하면 정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제가 대신 받아서 갖다 주듯이 정말 단 한 번도 이게 장수가 모자라서 못 가거나 제가 혼자 막 해서 해본 적이 없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맞춰서 가는 게 너무 기적같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제 스스로는 그 질문과 또 제가 바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라고 했던 그 생각이 또 나는 것 같아요. 네. 봉사에는 노쇼가 없군요. 그러네요. 맞아요. 진짜로요. 그렇죠. 너무 그게 제일 뭉클한 감동이에요. 답변인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아니 감동이다. 그리고 저는 네.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봉이라든가 바느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즘 스마트한 시대에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네. 예,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네.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바느질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올린 거를 다른 분이 그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이 이제 원단하시는 분이래요. 또 뭐 이불을 하는데 어른 이불 사이즈를 빼고 나면 딱 요 사이즈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료만 줘도 되겠냐라고 연락이 오셔서 딱 그 요 사이즈로 길게 해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재료가 오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꼭 바느질을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재료만 주셔도 저희한테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 말 한마디에 그 올라간 내용 하나만 보고도 보통 한 장에서 한 3장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그 분들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뜯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쪽지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밖에 못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내년에는 더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바느질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꼭 하나에서 뭐 3장까지 동참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봉사자분들의 반응을 좀 찾아봤어요.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 네. 근데 그분들이 남기신 글들 몇 가지 눈에 띄는 말들이 있어 좀 소개를 드리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 아이가 처음 갖는 나만의 물건, 원단의 환생, 바느질 운동. 이 그 짧지만 이 말들 속에 네. 자부심 또는 얼마나 내가 의미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그 네. 어떤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아이들에 대한 누군지 모르고 앞으로도 언제 볼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느껴지고요. 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봉사가 조금 더 확대될 네.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풀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모인 인원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거의 바느질 공방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 외에는 약간 수강자나 뭐 블로그 이런 이웃들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분들은 그래도 기술이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분이 자꾸 연락이 오니까 이게 어쨌든 다들 미싱해서 뭔가 하고 싶고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1인 1인 미싱을 하고 싶긴 해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를 조금 이제 분산을 해서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서 현재는 지금 홍제동에 있는 공방하고 신정동에 있는 공방으로 나눠져서 뭐 저희가 매달 하고 있긴 한데 뭐 주라든지 이게 달리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공방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주최하는 거랑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럴 땐 약간 지원을 나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하기로 해서 지금 그 두 공방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1월 달에는 매월 모였는데 새해부터는 이제 세 군데서 이제 계속 같이 돌아가면서 될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확장돼서. 그렇게 정말 이 따뜻한 기운이 더 많은 네. 곳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좀 마지막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일을 하시고 이걸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김은주 대표님께 아기 이불, 아기 매트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오나요?
정말 저희한테는 요 예쁜 원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살 때도 너무너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명품을 사네, 뭐 쇼핑을 하네. 근데 저희는 예쁜 원단 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다 쓰고 정말 얘를 꽁꽁꽁 아껴뒀던 이 아이를 이렇게 매트로 진짜 환생해서 그 아기들이 이 안에서 뒹군다는 생각을 하면 아, 그게 너무 좋다. 바느질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좋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아기가 그 위에서 막 뒹굴고 꼬물꼬물 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고 아 이거 계속 만들어서 줘야겠다 아기들한테. 예. 물론 아기들이 이렇게 입양되는 아기들이 없는 게 가장 좋죠. 저희가 진짜 할 일이 없어. 근데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 딱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계속 아기들이 태어나고 태어난 아기들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도와서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니까 할 수 있으면 어쨌든 계속 하고 싶습니다. 김윤주 대표님 명예전당 29번째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분 어떠신지 궁금해요. 너무 뿌듯하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들려주신 마음이 정말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가닿았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오늘 의인분은 정말로 특별한 결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미연 실장님, 표창원 소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해외든 국내든 이렇게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아끼는 원단을 내어가지고 일일이 이거를 재봉하고 또 손바느질도 하면서 완성을 해서 이렇게 선물하는 거는 단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을 하는 거고 어떤 추억과 기억을 전달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고요. 이게 바느질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에 저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확산돼 가는 그러한 과정을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 역할, 복지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처음 만나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엄마 품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요람. 근데 요람 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담요 같거든요. 이 매트. 근데 참 어떤 이유에서건 엄마 아빠랑 함께 살지 못하게 된 아기. 그 아기가 처음 만나는 세상이 이 매트가 아닐까. 거기에는 김윤주 대표님을 비롯한 이 바느질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 그 아기가 잘 자랐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좋은 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아기들, 그 아기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해외로 보내는 현실들, 그런 어떤 아프고 어두운 이면에서도 이렇게 바느질로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서 큰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가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비는 마음으로 오늘 김윤주 대표님과 그 의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진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순수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아이들은 그 존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울다가 울기를 멈추기도 하고요. 안 하고 싶은 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 입을 누가 안 보내줄지 걱정하신 적은 없었어요? 라는 질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의에 대한 이 압도적인 신뢰, 믿음. 누군가는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 우리 모두 조금 더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선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면 어떨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 안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생기니까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계속 저희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실 영아 사망률도 높고 좀 버려진 아기들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냥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그냥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내가 바늘 들 힘만 있어도 아기들한테 매트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우리는 너를 기억해. 세상에 온 걸 너무 환영하고 엄마 아빠,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래. 아기야 사랑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 그런 흔적이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딱 이렇게 펼쳐주는데, 와, 진짜 퀄리티 진짜 좋다. 그냥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ing to spy.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And so I'm offering